땅 한 뼘 제대로 없는 소금기 가득한 늪지대, 풍부한 자원도 강력한 육군도 없는 작은 도시. 상식적으로 이곳은 결코 제국이 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만약 이 모든 약점을 극복하고 천년간 지중해의 지배자로 군림했던 기적의 공화국이 존재했다면 어떨까요? 그들의 이름은 베네치아. 그들의 무기는 칼이나 대포가 아닌 신용과 정보였습니다. 이 영상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 위대한 경제 제국들의 지혜를 추적하는 대서사시 잊혀진 돈의 법칙 시리즈의 그 두 번째 장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베네치아의 상인들이 종이 한 장으로 국경을 넘어 불을 옮기는 현대 은행 시스템을 발명했는지, 어떻게 정부보다 빠른 정보망으로 시장을 지배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위험을 관리하고 불을 축적하는 자본주의의 원형을 만들었는지 추적할 것입니다. 로마가 힘으로 제국을 건설했다면 베네치아는 돈으로 제국을 운영했습니다. 그들이 남긴 돈의 법칙은 오늘날 월스트리트의 심장부에서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베네치아의 이야기는 생존에서 시작됩니다. 로마 제국이 붕괴하자 훈족과 같은 야만족의 침입을 피해 이탈리아 본토 사람들은 아드리아해의 척박한 석호, 즉 늪지대로 도망쳤습니다. 이곳은 농사를 지을 땅도 마실 물도 부족한 절망의 땅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주어진 유일한 생존 수단은 바로 눈앞에 펼쳐진 바다였습니다. 그들은 소금을 만들고 물고기를 잡아 동방의 사치품 향신료, 비단과 교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태생부터 상인이 될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습니다. 왕이나 황제가 아닌 가장 부유하고 유능한 상인 가문들이 도시를 다스리는 공화국 체제. 모든 국가 정책은 오직 단 하나의 목표, 즉 이익의 극대화를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국가는 곧 거대한 주식회사였고 모든 시민은 주주였습니다. 이것은 주변의 다른 봉건 왕국들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시스템이었습니다. 다른 나라의 왕들이 영토와 명예를 위해 싸울 때 베네치아의 통치자, 즉 선출된 도제는 회사의 CEO처럼 행동했습니다. 그의 임무는 가문의 영광이 아닌 공화국 전체의 대차대조표를 흑자로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모든 국가적 결정은 이것이 우리의 부에 어떤 이익을 가져다 주는가? 라는 단 하나의 질문으로 귀결되었습니다. 이러한 극단적인 실용주의와 상업주의 정신이 훗날 그들이 만들어낼 놀라운 금융혁신의 토양이 되었습니다. 법칙 1. 신용은 금보다 강하다. 해상 무역에는 치명적인 위험이 따랐습니다. 금과 은을 가득 실은 배는 해적의 완벽한 표적이었습니다. 베네치아 상인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금융 발명품 중 하나인 어음과 환전 증서를 만들어냅니다. 상인은 베네치아의 은행가에게 돈을 맡기고 증서를 받은 뒤 동방의 콘스탄티노플에 있는 베네치아 은행 지점에서 그 증서를 보여주고 현지 화폐로 돈을 찾았습니다. 무거운 금을 직접 옮길 필요 없이 신용이 적힌 종이 한 장이 국경을 넘어 가치를 이전시킨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현대 국제은행 시스템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신용은 곧 돈이었습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그들은 방쿠라 불린 환전상들의 태입을 위해서 장부상의 거래만으로 돈을 이체하는 지로 시스템을 발전시켰습니다. 16세기 말에는 국가가 보증하는 리알토 은행이 설립되어 실제 금화 없이도 장부상의 숫자가 완벽한 신용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현대 은행 계좌 이체의 직계 조상입니다. 법칙 2. 정보는 최고의 상품이다. 베네치아는 세계 최고의 정보기관이었습니다. 그들은 전 세계에 파견된 대사, 상인, 심지어는 스파이들을 통해 경쟁국보다 항상 한 발 앞선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동방에서 후추 가격이 폭락했다는 소식, 새로운 전쟁이 임박했다는 첩보. 이 정보들은 즉시 베네치아 본국으로 전달되어 상인들이 어떤 상품을 언제, 어디서 사고 팔아야 할지 결정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로스차일드 가문이 19세기에 완성한 정보 금융의 원형을 베네치아인들은 이미 수백 년 전부터 실행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특히 베네치아의 대사들은 단순한 외교관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임기를 마치고 돌아오면 자신이 부임했던 국가의 군사력, 경제, 궁정의 비밀까지 모든 것을 담은 상세한 최종 보고서, 즉 렐라치오니를 제출해야만 했습니다. 이 보고서들은 국가 기밀로 분류되어 공화국의 생존과 부를 위한 최고의 정보 자산이 되었습니다. 법칙 3. 위험은 반드시 분산하라. 모든 것을 건 단 한 번의 항해가 풍랑을 만나 침몰한다면 가문 전체가 파산할 수 있습니다. 베네치아 상인들은 이 위험을 관리하기 위해 콜레간자라는 독특한 공동투자 계약을 발명했습니다. 자본을 가진 투자자와 항해 기술을 가진 선장이 1대2의 비율로 이익을 나누는 방식이었습니다. 이는 자본과 노동의 결합이자 위험을 분산하는 현대 주식회사와 벤처 캐피탈의 원형이었습니다. 한 번의 실패가 모든 것을 끝내지 않도록 그들은 시스템적으로 위험을 관리했습니다. 이러한 위험 관리 철학은 국가 운영에도 그대로 적용되었습니다. 베네치아는 세계 최대 규모의 국영조선소 아르세날레를 운영했습니다. 이곳에서는 부품을 표준화하고 작업을 분업화하여 하루에 완벽하게 무장된 갤리선 한 척을 생산할 수 있는 시대를 초월한 조립 라인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국가가 직접 나서서 무역의 가장 큰 위험 해적, 전쟁을 관리하는 강력한 보험을 제공한 셈입니다.
법칙사 국가는 상인을 위해 존재한다. 베네치아 공화국의 모든 법률, 외교 그리고 군사력은 오직 무역을 위해 존재했습니다. 공화국의 막강한 해군은 해적을 소탕하고 무역로를 보호했으며 전쟁조차도 철저히 이익의 관점에서 계산되었습니다. 1204년 제4차 십자군 원정 당시 베네치아는 십자군을 설득하여 성지 예루살렘이 아닌 자신들의 무역 경쟁자였던 콘스탄티노플을 공격하게 만듭니다. 그 결과 베네치아는 지중해 무역의 패권을 완전히 장악하게 됩니다. 그들에게 신앙조차도 비즈니스의 도구였습니다. 법치고 영원한 것은 없다. 베네치아의 법칙들은 천년간 유효했습니다. 하지만 15세기 말 세상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오스만 제국이 동방 무역로를 차단했고 콜럼버스와 바스코 다 가마가 대서양으로 가는 새로운 항로를 개척했습니다. 무역의 중심이 지중해에서 대서양으로 옮겨가자 베네치아의 영광도 서서히 저물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은행업과 제조업으로 변신을 꾀했지만 한때 그들을 최강으로 만들었던 지중해 무역이라는 성공 공식에 대한 집착을 완전히 버리지 못했습니다. 가장 위대한 상인들이었지만 그들 역시 시대의 거대한 파도 앞에서는 무력했습니다. 베네치아는 몰락했지만 그들의 발명품은 오늘날 우리 금융 시스템의 DNA가 되었습니다. 그들이 만든 신용 시스템은 오늘날의 국제은행망과 신용카드로 진화했습니다. 그들이 목숨처럼 여겼던 정보의 속도는 밀리초 단위로 승부가 갈리는 월스트리트의 고빈도 거래 HFT 알고리즘 속에서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그들이 발명한 위험 분산의 개념은 현대의 모든 주식회사와 투자 펀드의 기본 원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국가가 자국의 기업을 위해 무역 장벽을 쌓고 보조금을 지급하며 외교 전쟁을 벌이는 오늘날의 신보호무역주의는 국가가 곧 비즈니스였던 베네치아의 정신과 놀랍도록 닮아 있습니다. 천년 공화국 베네치아 상인들의 흥망성쇠는 우리에게 세 가지 중요한 교훈을 남깁니다. 첫째, 부는 물리적인 것이 아니라 시스템이다. 베네치아는 금이나 땅이 아닌 신용, 정보 그리고 위험 관리라는 보이지 않는 시스템을 통해 부를 창출했습니다. 둘째, 진정한 혁신은 종종 금융에서 시작된다. 새로운 기술뿐만 아니라 돈이 흐르는 방식을 바꾸는 새로운 금융 기법이 세상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셋째, 어제의 성공 공식이 내일의 실패 원인이 될 수 있다. 가장 위대한 제국조차도 변화하는 시대의 흐름에 적응하지 못하면 결국 박물관의 유물로 남게 됩니다. 우리는 베네치아의 화려함만을 기억하지만 그들의 진짜 유산은 오늘날 우리 금융 시스템 곳곳에 스며들어 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1000년 전 베네치아 상인들이 만든 게임의 법칙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베네치아가 남긴 5가지 돈의 법칙 중 오늘날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댓글로 당신의 통찰을 나눠주십시오. 다음 편에서는 세계 최초의 주식회사와 증권거래소를 만들었던 네덜란드 황금시대의 놀라운 돈의 법칙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시대를 초월하는 지혜를 통해 당신의 부를 지키고 싶으시다면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이 위대한 여정에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